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원어민 수업 활용, 그쵸? 원어민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원어민 수업 활용이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때문이에요. 이제 원어민 수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원어민 수업에서 뭐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이 원어민 수업의 과연 장점이 뭔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내 레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깊게 공감을 할 수 있고, 꼭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어민 수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원어민 수업을 활용을 하실 때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민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자, 일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 가지 그 공부 방법들 중에서 이제 학원을 다닐 때,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한국인 분들이랑 공부를 할 때, 혹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에서 이 원어민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실제로 영어를 공부를 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원어민 분들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죠, 그쵸?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원어민 분들은 물론 어릴 때야 뭐 알파벳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뭐 문장 구조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 굉장히 어릴 시기를 지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많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고, 많이 쓰면서 이 언어가 내 언어가 된 거죠. 자, 이게 공감을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어민 선생님들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본인 친구나 중국인 친구나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와서 한국말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한국어로서는 네이티브 스피커이잖아요, 그죠?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과연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우리는 한국말을 공부를 해서 잘하게 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계속 쓰다가 보니까 이게 뭐 그 마더텅이라고 하죠. 자기 첫 번째 first language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어민 선생님들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 의미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사람들 는 사람들의 힘듦을 이해하기도, 혹은 그 힘듦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주기는 힘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은, 자,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거를 힘들어하고, 혹은 이 힘든 거를 안 다치더라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 혹은 원어민 친구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어민 친구들을 영어 때문에 활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친구니까 영어 때문에 누군가를 친구로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죠, 뭐 영어가 얼마나 절박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원어민 친구, 그렇죠, 그래도 뭐 서로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면 좋긴 좋으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힘들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라.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이 굉장히 아카데믹 하면 안 돼요.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흘러가게 되게 되면 원어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영어를 잘 못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친구를 만날 때, 본인들이 정말 편할 때 쓰는 단어 혹은 쓰는 그렇게 말할 때의 속도,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즉 선생님은 학생들이 알아듣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말을 하고, 그쵸?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말을 하죠. 하고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원어민이랑 대화가 된다라고 학원을 다니시면서 혹은 원어민 친구랑 있으면서 원어민이랑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미드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게 되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이제 원어민이랑 그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원어민들이 여러분들께 실제로 원어민들이 말하듯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리스닝 스킬이 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원어민이랑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시다 하게 되게 되면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이해를 못해도 되니 친구랑 말하듯이, 그쵸? 그 다음에 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줘라고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못 알아듣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한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 그 당시에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천천히 말을 하고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 거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당시에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정도의 스피드,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것들, 그리고 생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랑 실제로 원어민들이 여러분들을 한국인으로 안 보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게 되게 되면 눈치가 채시실 거예요. 굉장히 원어민들이 풀 센텐스로 말을 하지 않고 생략을 많이 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힘드시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집중을 해서 듣다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신 게 레벨을 빼는 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회화 수업들처럼 레벨에 맞게끔 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얘는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혹은 예를 들면 다시 말해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원어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약간 입력이 그렇게 돼요. 얘한테는 천천히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얘한테는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도 나는 지금 수업 중이지, 나는 지금 내 원어민 친구들이랑 있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실제로 쓰는 단어, 말하는 속도랑은 괴리감이 들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는, 그쵸? 이렇게 친구랑 말하듯이 내가 이해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줘 라는 말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던지게 되게 되면, 그래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카데믹하게 흘러가더라도 실제로 자기들이 친구들 때 쓰듯이 말을 하는 기회가,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3번 뽑을 걸 뽑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실 때 그쵸?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마라고 제가 1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즉슨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게 부족하고, 혹은 내가 지금 내 레벨에서 어떤 거를 실제로 집중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지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 유일하게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좀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한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발음, 그쵸? 단어의 쓰임, 그쵸? 그리고 뭐 좀 더 나은 표현, 그쵸? 이 정도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적용시킬 만한 것들을 뽑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친구랑 말하듯이 편하게 얘기를 해줘서 듣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듣기 속도가 들리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친구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쓰는 단어들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려요. 근데 이거는 2번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3번에서는 다른 걸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내보세요. 어떤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이 원어민들이 교재를 가지고,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막 던지죠. 그쵸? 근데 여기에 이 공간은 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과연 이 친구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구랑 말하듯이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한다 해서 그게 정말 친구처럼 편한 상황이 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친구랑 말하듯이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듣는 단어, 그때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 단순하게 다시 조금 얘기 어렵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설명을 하는 거는 듣지 마세요. 자, 설명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거는 안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아니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듣지 마세요. 대신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구조를 쓰는지 들으시면 돼요. 나오는 단어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렇죠? 자, 원어민들이 실제로 설명을 할 때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렇죠? 이거를 집중을 하셔야지,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이 뜻을 이해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 뭔가를 설명을 하거나 누구에게 이해를 시켜줄 때는 요런 단어를 써서 요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뽑으시게 되게 되면 그나마 이 친구들에게, 그쵸, 뭔가, 그쵸, 설명을 할 때의 느낌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원어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원어민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좀 이제 번외 과정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쵸, 공포심 극복, 그쵸, 공포심 극복, 이게 위에 조금 올릴까요? 그쵸, 공포심 극복,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친해지시게 되게 되면, 다른 원어민을 만나게 되면 또 좀 이렇게 또 그 공포심이 다시 나오긴 해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어민들은 방법론에 대한 거를 이렇게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자, 연습을 하는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혼자 연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원어민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최대한 이 사람이 친구랑 말하듯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학생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학원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거는 학생들, 그 얘기를 하는 대상들이 그 원어민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하는 게 더 좋고요. 못 알아들어도 되니 친구랑 말하듯이 편하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100%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뭔가를 설명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쵸? 이 얘네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구조를 쓰는지를, 그쵸? 이런 거를 뽑아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수업이 아카데믹하게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죠? 단어 뜻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적는 이런 수업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드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져가셔야 될 것들을 다 못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원어민 수업을 활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레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는 못할 수도 있으나, 그쵸, 어느 정도 기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레벨을 여러분들께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겠지만 레벨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되는지 일정 레벨 이상 이제 제가 얘기하는 뭐 레벨은 학원에서 치기는 한 중고급 정도, 한 중급 이상 정도 되는 레벨. 뭐 여러분들께 공감이 되게끔 말씀드리게 되면은 외국 경험으로 치게 되면 최소 미니멈으로 잡더라도 2년 이상 이렇게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어민 수업에서 실제로 이 3번의 것들을 많이 뽑아 가셨으면 좋겠고 뽑으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어민 수업을 굳이 선택해서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 외국인 친구를 사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고급 이상 정도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원어민 수업을 듣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1, 2, 3번을 신경 쓰면서 듣기는 듣되 그렇게 본인 레벨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듣게 되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본인의 생각을 할 때 한인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보다는 원어민이랑 수업을 하는 게 본인 영어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